자, 그래서 광합성 했는데, 광합성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애가 있지. 호흡. 그리고 그냥 줄여서 호흡이라고도 하고, 혹은 세포호흡이라고도 하지, 세포호흡. 자, 그럼 세포호흡은 뭐냐? 이거는 동물, 식물 다 일어나. 동물, 식물 다 일어나는 거지.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야.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은 먹질 않으니까 지가 스스로 양분을 만든 거고, 동물은 이제 양분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에너지.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다. 에너지. 응?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세포호흡인데, 화학 반응식은 얘만 외우면 돼. 왜? 이거 화살표 반대로 한 게 무조건 세포호흡인 거야. 자, 그러면은 C6H12O6과 포도당이라는 양분이 산소를 만나서 뭐 따지면 분해되는 거야. 분해.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는 겁니다. 정확히 지금 반대지, 반대. 그러면 산화환원 관계도 정확히 반대야. 그럼 봐라, 이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되는 거야. 왜냐면 탄소가 둘 다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얘 될 때 보란 말이야. 지금 산소가 6개였거든? 근데 6CO2니까 산소가 12개 되니까 얘는 산소를 얻는 셈이야. 산소를 얻는 셈이야. 그러니까 뭐야? 산화된 거지. 누가 산화된 거다? 포도당이 산화돼서 이산화탄소 됐다고. 그러면 그때 O2는 6H2. 봐봐. 여기 산소 12개란 말이야. 6 곱하기 2. 12개. 여기는 6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소는 뭐 된다? 환원되는 거지. 산소를 잃어서 뭐 된다? 환원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반대니까 얘가 이렇게 환원이 됐으니까 반대일 땐 얘가 이렇게 산화가 되는 거지. 반대로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뭐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우리 생명활동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쓴다 이거지. 그래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이 대표적인 또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거야. 근데 특히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특히 광합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산화환원이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 단원이 산화환원이니까. 그런데 이 광합성이 우리가 사는 지구하고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거야. 광합성이 지구나 생명체에 미친 영향. 요게 중요해. 자,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어. 원시지구라고 하거든. 원시지구. 근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기 있었겠지만 그 대기 중에는 산소가 없었어. 처음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다고요. 산소가 없었어. 그러다가 산소가 없었다는 건 또 뭐냐면 오존층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다 있었는데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서 오존층이 없으니까 자외선이 그냥 내리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명체가 탄생했는데 이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타나. 왜냐면 바닷속에는 자외선이 뚫고 못 들어오니까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출현한 거야. 바다에서. 해양.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게 최초의 생명체라고는 하지만 세균이야, 세균. 그럼 이 세균들이 막 번식하다 보면은 양분이 부족해지니까 걔네들이 좀 진화를 해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가 나타나. 그게 바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야. 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것도 바다에서 일단 등장하지. 그럼 얘가 이제 바닷속에서 광합성 하는 거야. 광합성하면 양분도 만들어내지만 산소가 생기지. 그러면 그 광합성 세균이 만들어낸 산소가 우선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진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다른 이온하고 결합해. 특히 철하고 결합하거든. 그래서 이제 산소가 발생하는데
그 산소가 처음에는 바닷속에 녹아있는 철 같은 애들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철광석, 호상철광층이라고 하는데, 호상철광층이 만들어져서 가라앉아서 쌓여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철광석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철광층이 다 만들어지고 산소가 바닷물에 계속 녹다 더 이상 녹지 못한 그 산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그러면 결국 공기 중에 산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는. 그러면 그 공기 중에 산소가 막 많아지다 보면 걔가 자외선을 받아서 쪼개져 갖고 또 걔네들끼리 결합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육지에도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야. 육지에도. 그래서 이 오존층이 만들어진 이후에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구상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너희나 나나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꼭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있느냐? 세 번째겠지, 세 번째. 연소라는 게 나오지, 연소? 지금 거기 보면. 자, 연소라는 게 뭐야? 우리가 뭐 태우는 거. 그지? 태우는 거. 그래서 니네 연소는 내가 뭘 태우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연소는 무조건 태우는 물질이 산소기체랑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산소기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포흡이라고 쓴 것도 포도당이라는 애를 결국 태우는 셈인 거야. 우리 몸 안에서 살살살살 태우는 셈인 거야. 앞에 화면이, 옆에 화면 잘린다고? 어디가 잘릴까? 잠깐만 있어봐. 됐나? 요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세포도 따지면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을 태우는 셈인 거야. 단지 그걸 아주 천천히 태우는 거지.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종이를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혹은 화석연료를 태우든 일반적인 어떤 물질을 태워. 그러면 그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대부분의 물질, 우리가 태우는 물질, 종이, 나무, 뭐 화석연료 다 맞아. 공통적으로 보통 탄소나 수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를 태우면 얘네 안에 들어있는 탄소 때문에 무조건 이산화탄소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소 때문에 무조건 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이 연소라는 게 산화하는 반응이랬잖아.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금속을 태우는 게 있어. 금속. 그럼 내가 금속을 가열하는 거지. 그럼 그것도 금속이 산소랑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금속은 말 그대로 이제 구리냐 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산화물이라는 게 산화물. 산화모시기가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구리를 내가 태운 거다. 그러면 산화구리. 마그네슘을 태운 거다. 그러면 산화마그네슘. 뭐 아연을 태운 거다. 그러면 산화아연. 알루미늄을 태운 거다. 그러면 산화알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그냥 쉽게 갑시다. 내가 금속을 태우던 일반적인 화석연료나 뭐 종이나 이런 걸 태우던 내가 태우는 물질이 무조건 산화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산화돼서 이산화탄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걔네들이랑 반응하는 산소는 무조건 그냥 환원된다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얘가 환원돼서 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연소가 일어날 때는 내가 금속을 태우던 일반적인 물질을 태우던 내가 태우는 애가 무조건 산화되는 거다. 그리고 걔랑 반응하는 산소가 무조건 환원되는 거다. 얘도 일종의 연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소들은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다른 말로 빠른 산화라고도 하는 거야. 빠른 산화. 빠른 산화. 그래서 연소도 일종의 산화하는 반응인 거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 건지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 그래서 그 우리 5페이지에 보면은 메테인의 연소구에서 나오지? 그 메테인이라는 게 요거지. 화석연료.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라 그러면 세 가지가 있거든.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게 있는데 메테인은 이 천연가스의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탄소수소 갖고 있는 애들이지. 무조건 메테인이 산화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는 세 번째지만 내가 쓰는 건 네 번째인 거지. 철의 재련. 자, 네 번째 철이 있어. 철. 자, 근데 철은 뭐 아까도 나왔지만 금속이잖아. 일반적으로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니까. 금속끼리 비교했을 때 뭐 누가 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커.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 전자를 잘 잃는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애랑 잘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철은 자연 상태에서는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순수한 철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른 애랑 결합하고 있어. 특히 산소랑 결합하고 있어. 그래서 대부분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산화철을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Fe2O3라고 쓰거든. 보통은. 그럼 이 산화철 성분이 암석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산화철 성분이 들어있는 암석을 우리가 철광석이다 이렇게 해요. 철광석. 근데 우리는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철이 필요하거든. 그럼 여기서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내야 돼. 그 떼낼 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 떼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재련. 알겠니? 재련. 자, 그러면 그 재련을 하는 곳이 어디? 제철소야. 제철소. 제철소에 가면은 커다란 용광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커다란 용광로가 이렇게 있어. 용광로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집어넣습니다. 재료 집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산소를 불어 넣으면서 내가 이 용광로를 가열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재료를 집어넣냐면 일단 코크스라는 거 집어넣어. 자,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이거 화학식으로 C라고 써. C.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산화철이 들어있는 철광석을 집어넣죠. 철광석. 철광석 그냥 Fe2O3라고 쓸게. 그 다음에 석회석이라는 것도 집어넣어요. 석회석. CaCO3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들어있는데 산소 집어넣으면서 가열하면 이 안에서 얘네들끼리 이제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야. 화학 반응이. 그 화학 반응식 4개를 쓸 건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코크스가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해요. 얘가 연소하는 거예요. 연소. 방금 전에 연소 얘기했죠. 연소는 이제 산소랑 반응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다 그러면 완전 연소야.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탄소 덩어리라며. 탄소가 들어있는 애가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되거든. 근데 이때는 용광로 안에서 얘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C가 O2와 만나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완전 연소되면 내가 CO2가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는 CO5가 생겨.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래서 이걸 일산화탄소라고 해요. 일산화탄소. 개수 맞춰줘야 돼. 여기 2, 여기 2. 그래서 좌우항의 원자 개수가 똑같아지게끔. 그러면 이때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하고 반응을 하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이 얻어져. 물론 이거는 이제 뜨거운 용광로 아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얻어지죠. L이라고 써. 쇳물이야, 쇳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해. 이렇게. 자, 요거 마찬가지로 요 두 개는 반응식 꼭 알고 있어야 돼. 요거 3, 2, 3 이렇게 쓰면 돼. 개수는. 뭐 어쨌든 요 반응. 자, 그럼 이 두 반응을 보잔 말이야. 재련할 때 산화원이 이용되는 거라 그랬잖아. 요 코크스. 자, 연소니까 불완전 연소든 완전 연소든 뭐다?
산화환원이라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태우는 게 무조건 뭐 된다? 산화되는 거다. 그러면 그거랑 반응하는 산소가 무조건 뭐다? 환원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산화환원이 일어난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때 봐라. 산화철이 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산화철이 철되면서 산소를 뭐 한 거야? 잃었네. 그지? 산소 잃었잖아. 그럼 뭐 된 거야? 환원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가 환원은 얘 산화야 무조건. 두 개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돼. 산소 늘어났잖아 지금. 그지? 산소 늘어났지. 잠깐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산소 얻은 셈인 거니까 산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내가 순수한 철이 얻어진 거지. 그럼 사실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게 철광석이라는 암석이잖아. 너희 알다시피 이 암석에는 대부분의 암석에는 규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이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얘를 넣어준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탄산칼슘의 경우에는 용광로에 넣고 가열하면 얘가 분해가 돼요. 산화 칼슘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겨. 그러면 이때 요 산화 칼슘이 철광석에 들어있는 규산염 성분하고 만나서 CaSi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슬래그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쇳물 위에 시커먼 게 거뭇거뭇한 게 떠 있거든. 그게 슬래그야. 얘를 제거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종종 석회석 왜 넣어주냐라고 물어보면은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근데 또 하나 자꾸 튕기다 보구나. 그치?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선생님 이거 마이크가 거의 배터리가 다 돼서 마이크 좀 잠깐 교환할게. 들리니? 들려? 들리지? 야, 들리면 들린다고 대답 좀 해줘라.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냐? 응? 마이크 바꿨는데 들리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응? 전보다 약간 작게 들린다고? 잠깐만. 이거는 들려 안 들려 지금? 이건 들려 안 들려? 지금 소리 들리니? 지금 들려 안 들려? 얘들아 대답들 좀 해봐라. 안 들리는 거니? 아, 그거는 방법이 있지. 이러면 안 울리지? 그지? 이러면 안 울리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다 산소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마치 얼핏 보면 요 두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일 것 같잖아. 요거 이유는 안 나옵니다. 요거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 두 반응식 꼭 기억해두는 게 좋아. 이거 섞어놓거든? 그래서 다음 보기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 아닌 거 골라라 하면서 화학 반응식 쭉 써놓을 때 얘네들 섞어놓는단 말이야. 요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라는 거야. 이유는 안 나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뭐 얘네들은 산화하는 반응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 야 여기 얘를 보잔 말이야. 산화철이 환원돼서 철을 얻은 거잖아.
그럼 얘가 환원됐으니까 산화제지, 산화제, 그지? 그럼 얘는 산화됐으니까 얘는 환원제잖아. 그지? 그럼 일산화탄소가 환원제야? 근데 일산화탄소가 누구 때문에 생겨? 코크스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봐. 코크스 왜 넣어줍니까? 코크스 때문에 얘가 생긴 거고 얘가 결국 산화초를 환원시켜 준 거거든. 그래서 얘는 환원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넣어줬다 이렇게 보면 돼. 환원제 역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 이제 산화환원이 이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외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들이 쭉 있는데, 뭐가 있냐? 자, 5번째로 합시다. 그 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 첫 번째, 음식이 오래되면 상하죠. 그지? 그 음식이 오래되면 그 안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세균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막 생명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냄새가 고약하고 맛도 이상한 게 만들어지는 거지. 맛도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 세균들이 산화환원에 의해서 만든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건 발효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음식이 상하거나 혹은 음식이 발효돼. 뭐 예를 들면 김치가 신김치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산화환원인 건데 얘는 세균에 의해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걔네들이 산화환원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한 결과 뭔가 이상한 게 생기는 거야. 그지? 그게 한 끗 차이인 거지, 한 끗 차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먹을 수 없느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거 있어. 우리 사과 깎아놓지. 그럼 이제 사과 깎아놓고, 뭐 이렇게 한 조각 먹고, 잠깐 올려뒀다 조금 있다 보면 그 표면이 약간 갈색으로 변해져 있지?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갈변이라 그래, 갈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과에 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 중에는 산소랑 만나서 산화되면서 갈색을 띠는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 이것도 또 산화하는 반응인 거야.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좀 있으면 곧 돌아오겠지. 겨울이 되면, 그지?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그지? 손난로 쓰잖아. 니네 손난로 이렇게 보면은 종이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거 들어있어. 내가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은 점점점 뜨거워지잖아. 그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막 흔들면 그 철가루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산화가 되면서 산화철이 생길 텐데 그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그때 열이 발생해서 손난로가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산화가 일어나는 거야, 산화가.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를 아까 철을 가열하면 산화철이 되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냥 공기 중에 냅둬도 산화철이 돼. 단지 오래 걸려. 철이 녹슨다고 하죠. 철이 녹쓰는 것도 뭐다? 산화환원이다. 철을 가열하면 빨리 되는 거고 그냥 공기 중에 냅두면 그게 천천히 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 빠른 거냐 느린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 철이 부식되는 거.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지금 선생님이 셔츠 같은 거 입고 있는데 하얀색 셔츠 같은 게 오래 입다 보면 이게 빨래를 해도 때가 안 져게 목이나 이렇게 손목 같은 데 보면 누해져. 그럼 그때 세탁기에다가 일반 세제 말고 표백제라는 걸 같이 넣어주죠. 근데 니네 그 표백제를 뭐 본 적은 거의 없겠지? 너희가 세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산소계 표백제라고 그래서 여기 안에 산소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옷감에 있는 그런 때하고 만나서 산화가 되면서 그 때가 제거가 되는 거거든. 그 표백제 사용하는 것도 결국 산화환원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섯 번째. 그런 거 있지. 반딧불 있지, 반딧불이. 반딧불이 궁뎅이에서 반짝반짝 빛나잖아. 반딧불이 몸 안에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그럼 얘가 산화되는 거야. 그 반딧불이 몸 안에서 루시페린이 산화가 되면서 그 결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산화환원이 일어난 거지. 반딧불이 몸 안에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7번째. 요거만 합시다. 우리 수돗물 보면 수돗물 특유의 냄새 나잖아. 그지? 뭐 이렇게 막 이런 냄새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왜 그러냐면 수돗물을 만들 때,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정수를 할 때, 정수한 다음에 깨끗한 물 우리 집까지 보내줘야 될 거야. 근데 오는 동안에 세균이 번식해. 그래서 세균을 없애려고 일부러 수돗물에다가 염소기체를 녹여. 수돗물에다가 염소기체를 녹여서 오거든? 그러면 이 염소기체가 수돗물에 녹아서 거기 선생님이 화학반응식 하나 써놨어. 그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뭔가 뭐 하이포화 염소산, 염화수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하이포화 염소산 같은 애들이 물속에 혹시 모를 세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균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되게 좋대. 그래서 이걸 녹여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수돗물 냄새가 싫으면 수돗물 한번 끓이면 돼. 그럼 이거 다 날아가 버려. 냄새가 안 나요. 물론 이거 녹아있는 상태에서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 나 지금 잘 살아있잖아. 선생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정수기가 없어요. 목마르면 어디가? 운동장 나가서 수도꼭지 틀어 수돗물 먹었단 말이야. 잘 살아있잖아 지금. 그지? 물론 그래서 얼굴이 조금 맛이 갔을 수도 있겠다만. 자, 아무튼 그래. 이것도 산화환원 이용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8번째. 지금 뭐 이런 마이크 같은 거, 그지? 이런 마이크 안에 건전지 들어가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건전지들을 화학전지라고 해요. 화학전지. 그럼 화학전지 그 건전지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화학전지도 결국에는 이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뭐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요 예시들도 좀 잘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우리가 그래서 산화환원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 자, 뒤에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개념 확인 문제가 11문제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개념 다지기 문제 그래서 12페이지까지 총 17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특히 개념 확인 문제는 아마 니네 그냥 지금 선생님 설명 들은 거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문제 있지. 요거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자, 11페이지에 9번하고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9번하고 10번. 요거 선생님이,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도 좋아. 그러니까 읽고 한번 해보란 얘기죠. 읽고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 때 너희들 풀이를 좀 잘 적어두면 되겠다. 시간상 많이는 못 풀지만 9번, 10번 일단 꼭 풀도록 합시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3, 4분 줄게요. 3, 4분 줄게.